윤석열 대통령 바로 석방될지 아니면 불주소에 더 머물게 될지를 결정하는 적부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분 뒤에 시작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안이 크게 강화됐다고 합니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고요. 본관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 검문 검색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안을 강화한 것 같은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네. 변호인단 3명 출석한다. 당초 아침까지만 해도 저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출석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실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통령도 이제 처음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확고하고 일관된 어떤 대응 기조나 전략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고요. 그 좀 그때마다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직접 출석을 고려했다가 다시 지금 취소한 거 보면요. 단순한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굳이 뭐 출석하는 게 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체포적부심 이것도 또 해보셨을 텐데 당사자가 좀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불리합니까?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체포적부심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체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뭐 긴급체포든 간에 어쨌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체포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체포적부심으로 다투는 예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면서 아마 그만둘 때까지도 구속적부심은 많이 해봐도 체포적부심은 평생 안 해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안 것으로 해보셨어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체포적부심. 그렇군요. 왜냐하면 매우 드물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더더군다나 긴급체포도 아니고 영장이 있는 체포에서는 더더욱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뭐 구속적부심이든 체포적부심이든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는요. 지금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즉 대단히 법리적인 부분에 그 공방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11시간 조사 받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어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충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제는 좀 부득이하게 나갔다면 오늘은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체포적부심에는 좀 나오시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많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좀 불참한 배경에 대해서요? 글쎄요, 요즘 이제 한편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아마 어제 여러 가지 묵비권을 했고 또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완전히 묵비권한 것도 아니다. 공수처가 얘기한 것도 틀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아마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셔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11시간 가까운 조사 과정에 굉장히 심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지만 자기네들끼리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들이 줄줄이 아마 피해의자이신 대통령께 물어봤을 거고요. 대통령 답은 안 했겠습니다만 속으로 굉장히 허탈한 그런 심정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상이 되고 말하자면 회상이 되면서 분노도 느껴지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붕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오늘 체포적부심의 경우는 일단은 조금 48시간 시간을 좀 두자라는 예.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확률이 높지 않고 만약 이것이 또 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 체포적부심이 부결됐을 때는 완전히 공수처에게 손을 들어주는 꼴입니다. 말하자면 영장 집행 과정 전체가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인들이 논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심적으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확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본인한테 이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상이 있기 때문에 네. 가시는 것이 굉장히 더 마음으로 내키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체포적부심사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통령은 왜 이런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을까? 그게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잠시 뒤에 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보셨습니다만 대통령 측은 배진한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석동원 변호사 세 사람이 출석해서 체포가 불법이다 이 점을 따져 물을 거고요. 공수처는 2시 30분쯤에 중앙지법에 자신들의 의견을 접수했고 심사에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해서 대통령 측과 법리를 다툴 예정입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체포적부심. 글쎄-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은 곳이 서울 서부지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한다는 거 이게 또 특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에 이제 적부심, 체포영장이든 또 구속에 대한 어떤 적부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앙지법에 하게 됐고 또 그것을 또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지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내란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했다. 공수처 이야기는 뭐 직권 남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내란죄로 들어갔다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 경우에는 직권 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공수처에서 했다는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체포했다는 그리고 한 과정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또 서부지법을 영장 쇼핑, 판사 쇼핑했듯이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